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가 벌써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야구가 큰 인기인데요. 저도 야구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대호도 아니고요, 이정우도 아니고 오타니도 아닌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선수입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 그는 102kg의 거구로 발이 느려서 2루까지 달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언제는 제레미 브라운이 경기장에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요. 공을 치고 1루를 찍고 2루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잘 하지 않던 행동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만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마는데요. 결국 기어서 다시 1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제레미 브라운을 일으켜 세우는데요.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친 타구가 홈런이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은 홈런을 치고도 1루에 머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정말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광주에서 오셨는데요. KBS 광주 아나운서 전세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희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전세희고요. 25살이고 지금 대학생이자 또 KBS 광주에서 아나운서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죠? 네, 처음 뵙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사실 DM으로 주변 사람에 나오고 싶다라고 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쵸. 사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구 씨를 되게 오래 봤어요. 네.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나운서 그 준비하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저도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자극도 받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이걸 꾸준하게 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하면서 막 블로그도 보고 일간현구도 보고 감사해요. 제가 네. 이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네네. 항상 궁금했는데 제가 현구 씨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다니는 학원의 다음 반을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그분 안다. 저 그분 되게 오래 봤다. 그분의 아나운서 일대기를 봤다. 아나운서 준비 일대기를. 네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 말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1기랑 2기에 그런 반을 한번 만들어서 뭐 오디션 같은 걸 해보자. 물론 무산이 됐지만. 네.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야, 현구야, 너 되게 유명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였네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지만 꽤 인연이 다 있었네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이제 아침에 방송하고 또 요즘은 전시 보는 거에 빠져서 광주에 있는 모든 전시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시를 보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무료 전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약간 바다 관련된 전시가 많아서 바다 관련된 전시도 보고. 근데 제가 전시를 왜 봐야 되나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말할 게 많이 생기고 확실히 많이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에. 뭔가 그런 전시를 보면서 아이디어, 영감을 좀 얻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최근에 보신 건 바다 관련된 전시였고요.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전세희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인물탐구 9999 시간입니다. 제가 세희 씨에게 9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제가 인물탐구 하면 세희 씨는 9999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9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요?
세상 세자에 기쁠 희자 써서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은요? 셀리랑 알잘딱깔새희가 있습니다.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어요? 가수랑 그 다음엔 바이올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 꿈은요? 지금은 좋은 선생님, 따뜻한 엄마, 그리고 당연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세 가지는요? 강아지, 산, 그리고 인사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 세 가지는요? 예의 없는 거, 또 지저분한 거, 또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강약약강 싫어합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가족입니다. 내가 단점 중에 딱 한 가지를 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 버리겠어요? 게으름이요. 게으름. 9번째,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는? 아기랑 추진력이랑 따뜻함이요. 여기까지 인물탐구 9999 전세희 씨였습니다. 이게 거를 게 없네요. 하나하나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이름 세상 세자에 기쁠희.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이름처럼 살고 있나요? 저는요, 사실 어렸을 때 전혀 방송이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친구들이랑 나한테 개그맨 하라는 건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네. 물론 너무 신기하게 지금은 이제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네. 그렇게 살고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름 지어서 처음에는 왜? 였는데 네. 지금은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네요. 네. 어때요? 세희라는 이름 마음에 드세요? 조금 평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 첫 질문은 대부분 좀 흔한 이름이면 아쉽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조금 특이한 이름? 그러면은 너무 좋다 이러는데 좀 평범하면 조금 매력이 떨어지나 봐요. 근데 예쁘잖아요, 세희? 좋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세희 씨,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으로는 셀리 그리고 알잘딱깔 세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셀리는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영어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셀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셀리라고 많이 불렸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이 셀리를 남발하시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 얘기를 들어서 네. 전 셀리 이렇게 부르고 네. 알잘딱깔새이는 제가 어딜 가나 이제 막내예요. 아나운서로서는 좀 어린 나이에 아나운서가 된 편이어서 네. 그래서 언니들이 제가 뭐 하면 막 뭐 가져다 주고 뭐 하면 흘렸어? 그럼 물티슈 닦고 이러니까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잖아요. 네, 무슨 말이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네, 이제 맞아요. 사람인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알잘딱깔새이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소은이 좀 많이 가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네. 이제 해주는 알아서 챙겨주는. 잘.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잘못 알아듣고 맨 마지막에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로 아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랑 연결이 되나 했는데 아닙니다. 스스로도 잘하신다. 셀리는 정말 많이 불러서 가족끼리 부르는 애칭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알게 된 느낌인 거네요. 그 세희랑 셀리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셀리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그냥 뭔가 모두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항상 남들과 좀 똑같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좀 독특하거나 튀면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카페에다가 개인 카페 친구분이 운영하신 카페에다가 네. 이거 우리 셀리가 찾으러 올 거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 분이니까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아니시니까 모르겠어요. 셀리가 누굴까. 그래서 나중에 찾으러 갔는데 강아지일 줄 알았다고. 강아지 셀리가 네. 와서 챙기러 가는. 네. 이제 셀리 간식이에요 할 줄 알았다. 네. 그래서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셀리가 찾으러 올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바생 입장에서는 셀리가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더욱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셀리. 그럼 그 동네에서는 셀리로 좀 유명했겠네요. 하지만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그래 친구들만 부르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안 불러주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좀 네. 왜 그래 나 셀리라고 부르지 마 해도
또 안 불러주니까 네. 서운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가수하고 바이올린 선생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전공이 바이올린 전공 맞을까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맞아요. 최근 그러니까 학생이시고 그리고 네. 연주회를 준비하는 걸로 보였는데 네네. 바이올린 선생님을 꿈꿨어요? 맞아요. 제가 음악을 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걸 첫 번째로 꿈꿨던 게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에 서는 걸 버리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가수였다가 네. 저희 어머니가 세희 안 된다. 가수는 일단 특출나게 예뻐야 되고 그리고 끼가 많아야 되는데 넌 그 두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접었죠. 접고 나서 어쩌다가 바이올린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다가 꽤 오랜 시간 전공을 하게 되고 이제 바이올린을 하다 그것도 음악이니까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했는데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네. 사람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진짜요. 그런데 일단 바이올린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이올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느 정도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매력은 네. 그 소리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고 네. 또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주자가 노력한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건데 만약에 이걸 생판 모르면 남이 본다? 그럼 네. 너무 지겹죠. 사실 클래식 전공하는 사람들도 음악회 가면 잡니다. 전공자도. 몇몇은.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인 비전공자가 들으면은 뭐 클래식이라고 하면 대중음악과는 다르게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또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은 저거 연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 치열함이 보이니까 더더욱. 네. 그리고 그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을까. 저기서 이제 아름다운 붐이 나와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까지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제 놀라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한번 그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약간 쉽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관문이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다. 근데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식견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어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네요. 특히 음악, 바이올린의 매력에 대해서는. 근데 많고 많은 악기 중에 왜 바이올린이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왜냐면 악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가야금도 했었고 네. 피아노도 했었고 플룻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근데 자라오면서 굉장히 음악과 관련이 깊었네요. 음악과 연이 조금 어렸을 때부터 있던 편이셨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심지어 저희 이모가 이제 가야금 병창을 하시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막 음악과 항상 접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모르겠어. 그냥 사실 음악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아닐까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네. 게 알 수가 없네요. 세희 씨 말씀대로. 네, 맞아요. 이게 명확하게 이유를 쳐주면 그러게 라는 네. 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꿈은 이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좋은 선생님, 따뜻한 엄마, 그리고 아나운서 짚어주셨어요. 일단 아나운서. 네. 바이올린을 전공하다가 아나운서가 됐네요. 네, 그쵸. 이 과정이 궁금해요. 일단은 악기를 제가 약 13년가량 했거든요. 엄청 오래 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재수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악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악기를 과연 사랑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지금 이제 직업을 바꿀까? 내 전공을 바꿀까? 나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갈까? 언니는 어떻게 바꿨어?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인데 네. 당연히 저도 이제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악기를 그만두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 네. 그리고 내가 아나운서? 사실 아나운서 너무 거창하잖아요. 거창한 네. 직업 중에 하나죠. 네.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점지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가 저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잘 들으려면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좀 이끌어낼 수 있어야겠다.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말을 되게 작게 하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듯한 말을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럼 이 말부터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피치 학원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나운서 준비생들이라면 아는 게 스피치 학원이 사실 대부분 아나운서 학원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나운서 학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듣게 됐고 제가 조금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어서 네. 이제 그 반을 들어가서 듣게 됐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제일 열심히 하니까 제일 잘하게 되고 제일 네. 잘하니까 재밌고 그래서 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게 사실 나 아나운서 돼야지 하고 학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좀 말을 맞아요.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들어갔더니 연결돼서 아나운서를 준비하게 된 거네요. 네. 이렇게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바이올린이 생각나진 않으셨나요? 근데 제가 지금도 대학생 신분이지만 물론 학교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네. 이걸 같이 병행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 연습하다가 조금 지겹고 힘들면 아나운서 연습하고 아나운서 연습하다가 목 아프거나 지겹거나 지루하면 또 바이올린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좀 해요. 이게 제가 인생에서 음악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네. 팔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회사에서 약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일이다 보니까 네.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국룰이 있어요. 전공생들한테. 어떤 국룰이 있을까요? 실기 시험 때는 그러니까 약간 시험 공부하고 싶고 네. 시험 기간에는 악기 연습하고 싶고 한 가지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이 조금 없었던 시기에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연주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현재는 지금 현직에서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쏟아내는 그 에너지도 맞는데 또 바이올린 킬 시간도 없으니까 바이올린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 근데 그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악기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는 또 옛날에 자주 했었던 악기가 생각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현명하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이것도 하고 계속도 하고 결국에는 계속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꾸준하게 가져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을 때 재수를 했다라고 했어요. 네. 음악 입시, 그러니까 입시 음악을 2번 시험을 보게 된 걸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네. 되게 존경하는 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되게 축복받은 일이지만 네. 또 근데 그만큼 책임감과 가장 부담감이 클 시기 그리고 19살, 20살, 21살 이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견뎌오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실 특히 제가 재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어도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되새기고 되뇌어도 집중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이겨내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네. 이거를 이제 재수를 하고 계시는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저도 이제 재수를 하면서 너무 그런 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들 축제하고 있는데 나는 연습실에 있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네. 남들 이제 20살 시작한 것 같은데 나는 그 20살 중에 가장 꼴찌인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집 갈 때마다 항상 산책을 했어요. 네. 저희 집 앞에 탄천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네.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멈춰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근데 이게 진짜 누가 뭘 타고 가느냐고 저 사람은 집이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저 사람은 집이 왼쪽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 이게 내가 잠깐 지금 쉬고 있다 그 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길은 여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조급해지지도 않고 물론 부러웠지만 약간 뭐랄까요? 조금 더 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아나운서 준비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각기 다른 거니까요. 결국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인생은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희 씨의 그 이야기가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아나운서 얘기해봤으니까 요 이야기 좀 흥미로워요. 따뜻한 엄마. 맞아요. 이게 보통 꿈을 명사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사로 가져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궁극적으로 제 인생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그 안정감이 제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안정감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함이라는 게 사실 엄마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아나운서를 하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뜻함이요. 네. 어떤 부분에서의 따뜻함일까요? 일단은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조급해지고 또 각박해지고 네. 부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러움이 질투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그 지금 현직의 자리에 네. 계신 분들이 잘 되어야 그리고 그분들이 잘 돼서 떠나야 내 자리가 생겨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들을 항상 더 잘 되길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그게 일부분의 따뜻함이고 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 저는 악기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악기를 하면서 나누는 거를요. 네네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거나 해도 그 작은 친구들이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언니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듯이 그런 내가 잘하는 걸 알려주고 난 또 배우고 이렇게 서로 품앗이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따뜻함 아닐까. 그런 따뜻함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따뜻한 엄마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엄마도 어머니가 처음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엄마로 다시 돌아오자면, 네. 그래서 엄마 그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목에 저는 안정적인 가족은 이제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존경받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또 아나운서라는 게 제 인생의 길목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구한테든 따뜻하면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사실 다 될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아나운서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고 그 사이에 전세희 하면 너무나 걔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는 걔는 아나운서여야만 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이렇게 이런 것도 라디오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요 저한테. 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성심성의껏 답장을 해드리는 이유가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진 않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 쭉쭉쭉 네. 오시면은 일단은 따뜻한 엄마 네. 얘기를 하다가 따뜻함 이야기 하다가 엄마 얘기했다가 좋은 선생님으로 맞아요. 자연스럽게 넘어와 주셨어요. 잘 진행해 주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 했을 때 무슨 과목? 이런 네.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네. 인생적인 부분.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현구님을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네네. 꾸준함을 전 현구님한테서 배웠거든요.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릴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느 일부분은 타인한테 선생님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선생님, 저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네. 다른 뭐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나누고 싶어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또 받고 내가 많이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친절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 세상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큰 위로를 받네요.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자리가 많지가 않아서 누군가가 뭐 빠져야지 또 자리가 생기네 마네 이러고 있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바심이 느껴질 수 있는데 저 사람 못하는데 내려와 이런 거보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게 좀 더 이상적이다. 맞습니다. 아, 제가 배워가네요. 아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뭐 신문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결혼을 생각하는 저희 세대들의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추구하는 가치가 안정적임인 거고 그 안정적인 삶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고 네. 나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고 그 와중에서 아이가 이제 그 세 명이 잘 존재하려면 나도 그 가정의 일부로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뭐 인생의 가치가 나는 어떻게든 지금 가정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는 게 나 혼자 스스로 발전하는 게 목표야. 네. 그렇다면 뭐 그분들의 이제 존중이고 생각이니까 존중합니다. 세희 씨는 혹시 그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행복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개인적인 커리어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처럼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랄까요? 사실 전 욕심이 되게 많아서 제 일도 잘하고 싶고 가정도 잘 꾸리고 싶고 그런데 네. 일단은 저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 안에 제가 아이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 자체도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야 좋은 이제 부부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아이도 어느 정도 날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사회적으로나 내 직업적으로나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뭐. 이렇게 쭉 장황하게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응원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친절로서 기쁨을 마음껏 나눠주고 계신 전세희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세희 씨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김고원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김고원의 1분 과학. 바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북미 대륙을 지나가면서 근사한 우주쇼를 볼 수 있었다는데요.
한낮인데도 순식간에 깜깜해지고 4분 넘게 어둠에 휩싸이는 낯설고도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답니다. 부분일식이 아니라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이동을 했고 그 특별한 순간에 맞춰서 358쌍의 커플들이 함께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개기일식을 한국에서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2035년 9월 2일 북한이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1년 뒤 가을에 일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강원도 다녀와야겠어요. 김고원의 1분 과학, 강현구의 주변 사람과 함께합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여러분은 지금 전세희 씨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로 강아지, 산, 인사 이렇게 3가지 골라주셨어요. 먼저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네네. 일단 저희 집에 13살짜리 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이 품종, 그 견종이 뭘까요? 푸들이고요. 푸들. 네, 근데 작년 6월 제 인생 첫 카메라 테스트 날에 네네. 발 골절이 됐어요. 어떻게? 네. 중학생 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네. 그 조그만 아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러져가지고 네. 되게 꽤 오래 입원 생활 하다가 이제 왔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 생활도 그 유기견 센터 가가지고 제가 산책봉사 했거든요. 네. 그 없는 시간도 강아지로 채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였겠어요. 네, 너무 사실상 제 딸이어서. 그래서 따뜻한 엄마와 또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러네. 아 그렇구나. 조이 13살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계속 함께한 걸까요? 지금 너무 생각도 안 나는데 지금 25살이니까 거의 몇 살이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조이와의 첫 만남은 어땠어요? 조이가 원래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조이 엄마가 있었고 이제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조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조이까지 계속 키우고 있는 건데 중간에 네. 이제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고 다리를 건너고요. 네. 네. 그리고 조이랑 이제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한 물론 알지만 약간 책임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와닿지는 못하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20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스스로 직접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을 저도 배우고 네. 또 그런 새로운 감정들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네. 특히 강아지는 또 생명이다 보니까 이 작은 뭐랄까요? 실제로 작기도 하지만 이 생명의 책임감, 내가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그럼요. 자주 보세요? 조이를?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매주 올라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희 씨가 광주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주지가 서울 네. 이쪽일까요? 그래서 주말마다 네. 강아지를 보러 조이를 보러. 네.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근데 많고 많은 강아지 그 견종 중에 푸들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모든 네네. 강아지를 좋아하고 네. 저는 강아지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강아지가 꼭 해야 하는 거 뭘까요? 안 아프고 밥 잘 먹는 거. 안 아프고 네. 밥 잘 먹는 거. 그건 강아지의 의무예요. 의무다. 그렇게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다 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산을 타는 걸 좋아하신다. 등산해본 적 있으세요? 네네네, 저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등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 근데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자꾸 너무 꼰대같이 인생이랑 엮는 것 같은데 아니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산을 타면요 여러분 네네.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세희 씨가 산을 타면서 알게 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이게 산을 타다 보면 중간중간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죠. 힘들고 근데 중간중간 이제 어느 지점마다 뒤를 돌아보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사진 띄워주세요 옆에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네. 너무 아름답고
일단은 그리고 그 구간마다 어느 순간에 돌아보든 항상 각기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구간마다 진짜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근데 그러고 어느 순간 정상에 가면 또 사실상 정상에서 풍경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산이 너무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과정마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잠깐 그 과정에서 뒤돌아서 풍경도 한번 바라보고 그 풍경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정상에 갔을 때 정상이 사실 저희가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상에 오르는 그 행위가 네. 결국 그 정상이. 근데 그것보다 또 그 과정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이 사실 이것만 하겠구나. 네. 이것보다 더 크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얻고 다양한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세희 씨에게 산은 인생의 은유처럼 보인다는 거겠네요. 맞아요. 산 그리고 타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확실히 오를 때마다 그냥 앞만 보고 걷다가 한번 뒤돌아보면은 되게 멀리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것도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걸어온 뭐 20대나 10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생활했지?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나고 봤을 때 아, 그 생활이 정말 대단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 맞아요. 그 지점이 산에서 좀 다시 한번 되새겨진다. 네. 오른 산 중에 좋았던 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인왕산 좋아하고요. 인왕산. 사실 타기 편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용마산도 좋아하는데 네. 용마산에서 아차산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타고 그냥 네. 연결이 돼 있군요. 네. 그리고 아차산에서 똑같이 용마산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은 산으로 두 번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일석이조 한 번에 두 번을. 네. 근데 꽤 높이가 있는 산을 좀 타시네요. 네, 인왕산은 좀 편한데 용마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풍경이 훨씬 예뻐요. 높을수록 네. 아름답다. 맞아요. 광주의 무등산은 타보셨어요? 무등산은 네. 차원이 다르게 높아요. 이거는 산을 좋아하는 셋이도 무등산은 좀 이런 네. 느낌일까요? 왜냐면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를 타고도. 거대한 인생의 비유라고 생각되진 않으신가요? 무등산이?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거대한 인생의 비유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타야 되지 않을까. 또 무등산의 전기도 받고요. 강아지 이야기하다가 또 산 얘기까지 네. 신나게 얘기해봤는데 세 번째로 요거는 좀 의아합니다. 인사. 네. 인사가 좋다. 인사가 네.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다. 사실- 여기서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 인사 말하는 거죠? 네. 물론 뭐 길을 걷다가 모든 사람들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안녕하세요 이럴 순 네. 없죠. 네.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부장님한테 가장 첫 번째로 들은 얘기가 인사 잘해다 였거든요. 인사 잘해라. 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진짜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인사를 중요하게 지금까지 배웠는데 네. 요즘에 더더욱 느끼는 거는 제가 정말 회사에서 모든 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근데 이 인사 하나로 회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세희 씨 다 좋아하시더라. 인사를 그렇게 정말 세희 씨는 누구한테나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진짜 인사가 만사구나. 네. 인사한다고 해서 진짜 나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세희 씨는 인사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네. 누군가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도 해요. 그래도 찾아가서 볼 때까지 합니다. 볼 때까지. 멀리 계시면 안녕하세요. 뒤돌아 계시네. 그럼 옆에 조금 들었을 때 안녕하세요. 또 못 보시네. 그럼 앞에 볼 때까지 안녕하세요. 근데 약간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인사해요? 그때는 그냥 고개만 그냥 살짝. 끄덕. 네. 인사 팁이 있을까요? 사실 네. 인사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네. 어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구 네. 씨도 네, 어리죠. 동갑
제가 99년생이에요. 아, 그러면 오빠신데. 아, 00년생이시잖아요. 네. 아예 몇 살 차이 안 나요. 네네네.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그 나이대가 가장 어리시죠. 아, 네, 맞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네. 그래서 막내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냅다 귀여워야 돼요. 귀여워야 네. 한다.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회사 선배들 다 죽었네요. 제가 귀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 산, 그리고 인사를 좋아하는 세희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인사하면 세 개 다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싫어하는 것 세 가지로 예의 없는 것과 강약, 약강, 그리고 지저분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사실 예의 없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주변 사람이 나오면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아, 네. 그런데 그럼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사람마다 요 선이 좀 달라요. 네, 맞아요. 세희 씨는 어디까지는 좀 이게 진짜 예의가 없는 행동인 것 같다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선이 약간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정말.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요. 네, 이제 저 아침에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의 어머니를 놀래키겠다고 코너에 나와서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왁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네. 울리고 친구가 높고 하니까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근데 확 놀래키고 어머니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근데 저는 그게 예의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의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예민한 건가요? 아니요. 아,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네, 맞아요. 행동이 예의가 없다. 네, 저는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 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예의 없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 한마디, 그러니까 세희 씨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하루가 바뀔 수 있다라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때로는 사실 우리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너무 그 책임감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자기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물론 당연한 얘기이지만 네. 내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더 그렇고 왜냐하면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아나운서예요. 저는 지금 KBS 광주에서 930을 하고 있는 네. 930 아나운서고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 뉴스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 막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펼쳐버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내 색깔을 너무 세게 드러내버리면 네. 그거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나운서가 사실상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공인이죠. 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공무원 같은 색깔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 말에 대한 책임감은 사실 부담스럽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어느 정도의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거를 막 강력하게 드러내고 아나운서가 사실 중립적인 직업이잖아요. 언론인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은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윤리, 아나운서로서의 직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맞습니다.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강약, 약강을 싫어한다. 이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이런 행태? 맞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언젠가 내 눈앞에서 그런 행동이 펼쳐지면 내가 가서 단호하게 꾸짖어야겠다 생각하지만 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나 역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니까요?
아니요. 아니, 단 한 번도 이제 제 네네. 모습 앞에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강한 사람 네. 앞에서 약하게 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나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행동을 단호하게 꾸짖으러 갈 수는 없었는데 네. 언젠가 아, 그런 행동이 보이면 꾸짖을 네. 한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면 안 돼. 네. 이건 잘못된 거야.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겠다. 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궁금하네요. 어떻게 꾸짖을까? 근데 사실 네. 꾸짖다기보다는 지켜주는 거죠. 보통 그런 게 많잖아요. 힘센 남자가 네네. 물론 남자로 국한할 수 없지만 그럼요. 힘센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행동들이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런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예 사전에 없으면 더 좋겠지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저분한 것 안 좋아하세요? 네, 사실 네. 제가 원래 되게 지저분했어요. 어느 정도로? 방 정리를 안 했어요. 방 정리를 안 했다는 거는 막 옷 같은 거 막 던져놓고 던져놓다기보다 옷장에 이렇게 쑤셔놓고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네, 되는군요. 약간 그런 네. 그 이불 정리도 안 해놓고 학교 가고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방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제 약간 마음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 방의 상태는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요즘에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정신없고 이러면 방이 확 흐트러지고 네. 이제 평상시에는 잘 정리해 놓다가 또 내 마음이 그러면 확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 정리부터 잘해야 된다.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기본이 중요하다.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딱 재수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재수를 하면서. 네. 재수할 때부터 방 정리가 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을까요? 그때 뭔가 깨달은 게 많아서 약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은 게 많아서 네.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강아지, 산, 인사,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는 예의 없는 것, 그리고 강약, 약강, 지저분한 것 이렇게 세 가지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말이 필요 없긴 한데 어때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장녀고요. 장녀. 그리고 저뿐입니다. 외동이에요. 외동이고 네. K 장녀인데 네. 그렇구나. 근데 네. 그 셀리라는 그런 어머니가 부르는 이름이 동네방네 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 관계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물론 네네네. 모든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자식을 사랑하겠지만 네네. 특히나 그런 사랑이 너무 잘 느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네. 두 분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방송 활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네네. 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넌 끼도 없고 맞아요. 넌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네. 얼굴도 안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네. 사실상 걱정이잖아요. 이게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극소수만 가능한 일이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너무나 실패의 가능성이 큰 분야를 도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죠. 혹시 방송도 챙겨 보실까요? 저희 아버지는 네. 진짜 매일매일 제 방송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약간 뭔가 좋은 피드백이 가득한 날도 있고 조금 아쉬운 피드백이 있는 날도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요즘 발음이 샌다. 이게 얄짤없군요. 네. 그만큼 딸을 사랑하니까 네. 딸이 잘했으면 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뭔가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저희 네. 어머니도 물론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네. 좀 다투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가족은 좀 떨어져 있으면 네네. 서로가 이해된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요즘은 좀 힘들면 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자취를 해서 이제는 사실 그 집에만 가도 그냥 아무 말만 안 해도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주말마다 올라가시니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또 제가 주말마다 집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조금 또 이제 엄마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 네. 기회가 되면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철도 효도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들으시면 알 거예요. 철도를 타고 네네. 전국 곳곳을 누비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루 종일 뭐 전라도 가서 순천만 보고 또 여러 뭐 여기저기 갔다가 또 장소 옮겨서 부산에서 뭐 어디 보고 네. 또 강원도 가서 어디 보고 서울 올라오는 건데 네. 그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대요.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순천만에 가봤거든요. 네.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다 못 담았어요. 근데 거기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바빴지만 좋았으니까. 네. 물론 제가 그 철도 여행을 촬영했었던 건 아닌데 순천만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방송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어도 그런 거 한번 보내드리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강아지 조이도 포함이 될까요? 조이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조이는 제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7번째 나에게 소중한 것은 가족,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이까지 가족 이야기 해주셨고요. 8번째 질문입니다. 내 단점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게으름. 게으름. 네. 게으르세요? 저 게을러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을 버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 걱정이 사실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많은 걱정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걱정보다는 일단 좀 게을러요. 게으르다. 근데 잠시만요. 앞에 걱정이 내 뭔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어떤 류의 걱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걱정을 좀 앞서 하는 타입이고 좋게 얘기하면 남들보다 몇 수 앞에 내다보고 인생의 플랜을 짜는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따뜻한 엄마, 네. 좋은 선생님. 그리고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 그런 마음일까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뭔가 남들이 A라는 걸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A에 대한 걱정을 끝낸 상태인 거예요. 좀 뭔가 먼저 걱정하고 먼저 해결하는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B를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먼저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걱정이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걱정하고 빨리 치워버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요즘 어떤 걱정하셨는데요, 최근에? 요즘에는 과연 그러니까 여느 사람이나 꿈꾸는 아나운서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게 아나운서 준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것 자체가 또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와의 싸움. 네. 근데 사실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아요. 나와의 싸움이라는 게 뭐 나와의 싸움이지 싶었는데 요즘 느꼈던 거는 아무리 견제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그 친구들을 견제를 하는 거 자체가 그거는 항상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이렇게 수비하고 그 사람들이 뭐 특출나게 하는 거를 내가 그건 어떻게 막을 거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 저를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입체적이어서 네. 저 혼자만 빛난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 분야에서 특출날 수 있는 거고 저는 저만의 캐릭터성을 갖고 이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내가 꿈꾸는 아나운서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난 나와의 싸움에서 진 건가? 라는 걱정을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네요. 좀 깊게 그쵸. 생각을 해본 건데 근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사실 나와의 싸움에서 진 게 아니다.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났고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상 저조차 제가 원하는 아나운서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미 아나운서가 됐지만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난 진짜 뭐 행사에 특출난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난 진짜 뉴스를 정말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인생에서 이 아나운서라는 건 사실 요즘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이제 아나운서라는 거는 내 인생의 길목의 하나인 거고 네. 이제 내 인생에서 아나운서로서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아나운서로서는 마무리됐고 그리고 또 아나운서 해봤으니까 이제 또 네. 다음 챕터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챕터에서 또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나와의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네, 나랑 네.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꾸 싸우기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진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또 엎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나 이런 거 경험해봤고 그 다음 챕터에서는 또 난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이 통달한 사람 같네요. 인생에 통달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걱정이 많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한다. 그런데 내가 버리고 싶은 단점이 게으르다. 게으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깨달았고 네, 네. 게으른 거는 사실 이런 걱정이 많은 만큼 뭔가 해볼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잘 안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게으른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뇌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진짜 만약 진짜 게으른 사람이 셋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게으름이 뭔지 한번 봐야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본인의 인생에 진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목표는 뭐예요? 요즘 갖고 있는 요즘 내가 결국에는 이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아나운서의 그런 업무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다시금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나운서가 다시금 넓혀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게 넓혀가기 위해서 되게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이 아나운서라는 거 자체가 배우랑 뭐 아이돌이나 이렇게 연예계랑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입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다듬어야 되고 또 많은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많은 지식을 네. 쌓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겠네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뭐 취미 생활이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욕심이 한가득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들이.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니까 네네. 각자 이렇게 열심히 동기부여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한번 맞춰보실까요? 저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ENTJ 아니세요? 저는 INTJ. 너무 다른데? INTJ. 아니야. INFJ인데 INFJ. 그 NF가 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형구 씨 네네. 블로그 보고 하면서 이분 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동료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지 막 그리고 채찍질하지? 근데 이렇게 나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오기도 하거든요. 혹시 번아웃 오세요? 근데 저는 스스로 번아웃이 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저를 채찍질해요. 너 왜 또 게을러? 너 뭐해? 그럴 때마다 돈을 씁니다. 돈을 쓴다. 돈을 쓰고 필라테스를 결제하고. 돈 어디다 쓰세요? 그런 자기 개발했어요. 막 영어 학원. 아니 스트레스를 풀고 돈을 쓰는데 그걸 다시 자기 개발에 쏟는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1대1로 했을 때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맛이 있어요. 아시죠?
제이씨 자기 개발 중독자시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나를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로 아기, 추진력, 따뜻함. 아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아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기 사실 말할까 말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딜 가든 막내예요. 막내. 근데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막내여가지고 다 막 새 애기야 막 오고, 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막 뭔 말만 해도 알겠어 애기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근데 처음엔 너무 오그라들고 싫었거든요. 또 K 장녀여서.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애기여야 네, 한다. 이제 그냥 누가 애기라고 하면 나 애기야. 그래요. 저도 회사에서 막내인데 저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네요. 너무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추진력. 네. 아까 게으르시다면서요. 게으르긴 한데 네.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게으르고 게으르다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거 해볼까? 그럼 친구는 한번 해봐 하고 나서 그래 해야겠다 하고 바로 결제하거나 바로 시도하거나.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다가 계기가 생기면 바로 추진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력이 맞아요. 있다. 근데 누군가가 들으면 게으름도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게으름도 도둑 맞았다. 가난도 도둑 맞았다라는 말처럼 게으름도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함. 사실 요즘 따뜻함을 좀 잃어가고 있긴 한데 왜요? 저조차 좀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끝나고 요즘 맥도날드에서 춘식이 오픈런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네, 저도 못 샀어요. 네. 못 샀어요? 네, 인형을 못 샀어요. 다 누가 사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러 갔거든요. 사셨어요? 네, 저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거를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줄 서 샀는데 키오스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서 주문을 해야 된다 하는데 뭔가 갑자기 제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생긴 거죠. 새치기?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제가 1등이었거든요. 어떻게? 일단 사긴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처음엔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점원분이 서로 양보 좀 해주시셔라. 이게 충분히 이게 되니까 양보해 주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이거 안 되더라도 안 사더라도 네. 이거 안 사더라도 뭔 일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는 뭐 춘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 뭐 햄버거 먹으면 되고 네네. 다른 걸로 행복하면 되는데 네네. 거기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하고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세상은 좀 네.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은 사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랄까요? 조금 사실 손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 사는 거고 그거 손해 잠깐 한번 본다고 해서 네. 내가 뭐 전 재산을 잃는 것도 아니고 만약 뭐 잃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거기서 얻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춘식이 너무 갖고 싶지만 이거 안 산다고 해서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이거 세상이 막 내일 안 되고 막 멸망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건데 이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유가 없으면 각박해지는 거고 요즘 사회가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모두가 각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유가 없었네요. 근데 이제 세희 씨는 그런 것을 일을 하시면서 모든 생활을 하면서 친절함으로 사람들의 여유를 좀 채워주고 싶은 따뜻함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배워갑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아기, 추진력, 따뜻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추진력 있는 따뜻한 아기 세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물탐구 9999였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이야기 시도 때도 정말 많이 했네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오늘 주변 사람을 마무리하는 코너 두 번째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구 친구를 대표하는 단어들 구구단 시간인데요. 현구 친구예요. 제시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든 뭐든 좋아요. 내가
나를 대표하는 거 말고 내가 이걸 대표했으면 하는 3가지 단어 말씀해 주세요. 똑똑한 단단한 아나운서입니다. 똑똑한 단단한 아나운서. 일단 똑똑한, 어떤 똑똑한일까요? 어떤 똑똑함? 저희 선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희야, 세상 살아가는 데는 착한 것도 좋지만 똑똑해야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똑똑한 게요, 어떤 똑똑함이냐면 선택을 잘하는 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이 선택을 잘 하려면은 네. 일단은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근데 나이가 어린 만큼 경험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제가 그쵸. 어떻게 지금 엄마의 경험을 채울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의 경험, 선생님의 경험, 선배님의 경험을 채울 수 있겠어요? 네네. 근데 그 경험은 내가 지식으로부터 쌓아야 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인생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잘하는 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똑똑한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이 오고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이 현명한 건데,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건데 경험이 좁기 때문에 지식을 열심히 파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똑똑한, 그리고 단단한, 요건 어떤 단단함일까요? 단단함,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나운서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나운서일 수밖에 없는 아나운서, 당연한 아나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든 기댈 수 있고 약간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니까. 다양한. 흔들리지 않음을 네, 이렇게 맞아요. 단단함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군요. 또 3번째는 아나운서. 지금도 아나운서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나운서이고 싶으세요? 네, 사실 지금 당장은 그래요. 음. 지금 당장은 사실 아나운서뿐인데 네. 저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제 인생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아나운서가 된 거고. 음. 근데 아나운서가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또 앞으로 만약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죠. 네, 알 수 네. 없으니까. 그럼 또 기대돼요. 또 어떤 걸로 내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기대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나운서다. 아나운서다. 어떤 아나운서이고 싶으세요? 똑똑하고 단단한 그런 당연한 아나운서이고 싶습니다. 당연한 아나운서. 정말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똑똑하고 단단한 아나운서로 보내고 싶은 세희 씨와 신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혹시 네. 오늘 하면서 소감이라든지 아직 못한 말이 있다면 꼭 다 털어놓고 가시죠.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소감이요? 네네. 저는 사실상 약 2년가량일까요? 네, 2년가량. 네, 현구실의 인스타그램에서 봐온 사람으로서 네네. 오늘 너무 연예인 본 기분이었고요. 제가 예전 본 기분이었어요.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뒷 배경에 네. 그 행거. 행거에 옷 걸려 있고요. 창문 열려 있고 항상 열려 있고요. 환기해야 되거든요. 네. 네. 침대와 그 책상과 의자 음. 아주 생생한데 진짜 이렇게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언젠가면 이 사람을 만난다면 진짜 잘 보고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따뜻함을 저한테 또 주셨군요. 진짜 이렇게 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게 이렇게 또 세희 씨랑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정말 누가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아나운서 준비생들의 귀감이 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럼 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힘을 얻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연말부터 시작해서 요즘 휴재를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네. 휴재가 좀 있어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휴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똑똑한
단단한 당연한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은 전세희 씨 만나봤습니다. 세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희 씨였습니다. 강연구 주변 사람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출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강구현구 이쪽으로 DM 주시면요. 추후의 질문지와 함께 섭외 문자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쉴까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2부에는 더 신나게 좀 더 신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딱히 더 뭔가 끌어낼 그게 없더라고요. 저도 이걸 사실 저는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현구님의 거요? 이런 네, 진행을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직접 쓰시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참고도 하고 저는 방송 기회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실력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거는 좀 계속 기회를 맞아요. 만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특히 제 친구들을 모시기 편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친구들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좀 큰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네. 사실 근데 저도 이제 막 아나운서 하고 있는 거여서 근데 저는 여기 앞에 나온 이야기가 조금 너무 공감이 됐던 게를 여기 라디오에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럼 얘기해주세요.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네네. 본인이 홈런을 치고도 일루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거 자체가 사실상 제 얘기 같더라고요. 저 아나운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혼자 자책하고 스스로 너무 약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해야 되나? 스스로 무지한 거에 대해서 못 참고 근데 분명히 알고 있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꿈꾸는 자리이고 꿈꾸는 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꿈이었기도 했는데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일루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나. 네. 이게 맞아요. 너무 사람들이 요즘 친구들이 다 열심히 살아서 맞아요. 일일까요? 그리고 SNS 같은 거 보면 잘난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저는 야구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누구는 3루에 태어나서 3루타를 친 줄 알고 누구는 홈런을 치고도 1루에 계속 머물고 있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은 다른 문장이지만 연결해 본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고 네. 스스로의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본인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야구에 비유를 하면 수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계속 타석에 가서 스윙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홈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홈런 꼭 칠 거다라고 믿고 있고 오늘도 계속 가가지고 또 자기 스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저도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난 아나운서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나운서든 나 아나운서 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구 씨는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꼭 나중에 같이 일하게 되면 오늘 이 방송에 굉장히 오래 회자 되겠네요. 서로에게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꼭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름 마무리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꽤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네, 1시간 13분가량 했네요. 정말 오래 했는데 보통 이 정도 하나요? 네,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이거 편집하고 붙이다 보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많이 하면 10분? 그 정도 나오는데 3시가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그 덕분에 또 저도 동기부여가 한가득 되는 그런 저 진짜 네.
아직도 구독하고 있어요. 구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뭐 블로그? 계속 체크해 주시니까요. 아, 휴지할 수가 없겠는데 이제. 네, 아니 뭐 음주로 인해 휴지하시고 술도 먹으니까요. 피곤하기도 한데. 아,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네.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조금 지켜보고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야 되겠다. 계속 해야겠다. 모든 방송도 그렇지만은 방송이 정말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네. 강제적 꾸준함. 아, 꾸준할 수밖에 없는. 네, 저는 사실 꾸준함에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를 계속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 꾸준함까지 오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계속 꾸준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네요. 내일 또 이제 근무하시니까 오늘 내려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일요일에 내려간. 네. 일요일 날. 아, 내일. 네. 그럼 지금 계속 아나운서 학원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일을 하면서 계속 학원 다니고 일하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거죠.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쉬웠구나. 사실 쉽진 않죠. 사실 좀 그러니까 접근하기. 접근하기가 아무래도 지금은 일을 배우고 있으니까 배운 거를 나름 이렇게 그니까요.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데요? 아,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리고 특히 거기서는 그 콘텐츠가 회사의 콘텐츠지만 요거는 제 콘텐츠잖아요. 그니까요. 저로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을까? 특히 아나운서는 다재다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아나운서를 꿈꾸다 보니까 다재다능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체되면 안 된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한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에는 이게 결과물로 나오진 않아도 나중에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글을 쓸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네. 그런 지상파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도 채널? 아, 뭐든 좋아요. 일단은 아나운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뭐든 좋아요. 최종적인 꿈은요? 최종적인 꿈은 글쎄요. 저는 제 이름 딴 라디오 프로그램 정말 오래 진행하고 싶네요. 진짜요? 네. 라디오를요? 라디오가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저도요. 그래? 어떤 네. 라디오요? 저는 옛날에 그 이름이 뭐지? 박수연 씨가 진행하셨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설레는 밤, 설밤 보고 네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언젠가는 그런 거 하고 싶고 사실 라디오 하고 싶어서 한 거긴 하거든요. 라디오가 진짜 매력 있죠. 저는 그런 게 꿈이에요. 항상 약속된 시간에 자주 오는 청취자분들과 그날 하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방송이라는 게 저는 뭐 아직 배우고 있지만은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나운서는 그걸 중개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연구의 주변 사람도 제 주변 사람들이 있는 허브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고 또 세희 씨가 10번째 페이지를 채워주셨네요. 제가 또 10번째예요? 네, 의미가 있는 의미 숫자예요. 있네요. 아나운서 그리고 또 뉴스도 제가 정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뉴스를 또 전달하는 그런 아나운서이고 싶은데 지금 열심히 해봐야죠. 그렇죠. 어렵죠. 분명 근데 계속 목표하다 보고 계속 스윙하다 보고 도전하다 보면 분명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딴에는 되게 멘토링 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짜요? 저는 많이 배웠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저도 나름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제 게으름에 경종을 치는 하루가 아니었나.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형구님 보면서 막 와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배워야겠다. 서로 도움 주고 받을 네. 제가 뭐라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그게 진짜 아닙니다.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네.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언제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 언제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 DM 보낼 테니까 네. 상세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저는 진짜 주변 친구들 혹시라도 뭐 제가 가장 먼저 됐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주세요. 그 무엇보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랑 이거 해주신다고 DM 주셔서 너무나 기뻤어요. 저도요. 저는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